치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치료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 마취나 치료 중 발생하는 그 찌릿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공포증에서 벗어나 치아 건강 회복하는 방법 알려주실 치약 박사 송영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치아 건강을 네네. 잘 지켜야 치과 방문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습관을 좀 멀리해야 치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구강 악습관만 없어도 치과 질환이 한 50%는 없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악습관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기 때문에 누구나 아실 수가 있고, 이 악물기의 경우에는 생소한 단어가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편안한 자세로 방송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게 되면 윗입술과 아래 입술이 가볍게 닿는 상태가 될 텐데, 이때 입술 안쪽에 치아가 2에서 4mm 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마도 어떤 일을 하시면서 수시로 꽉 무는 증상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요 방송 보시면서 꽉 물고 양쪽 이 부위를 만져보시면 상당히 두툼하게 올라오는 거, 근육이 긴장되는 걸 느낄 겁니다. 다행히도 낮에는 저희가 이걸 물었다가 5초에서 10초 사이에 치아를 띄워주는 반면에, 문제는 한밤중에 나쁜 꿈에 시달리는 순간 나도 힘을 주니라고 5분에서 10분 정도 엄청난 힘으로 치아를 물게 됩니다.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을 테스트를 1분만 똑같은 힘으로 물고 계세요 했을 때 한 분도 무실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힘으로 저녁에 물고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80세의 남자분이신데,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가 위에니만 보이고 아랫니는 안 보이죠.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앞니 길이가 거의 닳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에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는 말씀하실 때마다 윗니밖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분께서 자꾸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분께서 최근에 계속 구강건조증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치과를 찾아오신 거고, 저는 이분을 본 순간 이거 틀림없이 이 악물기 이갈이와 같은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이분을 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어금니만 3mm 정도 높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윗니와 아랫니 똑같이 물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만큼 치아가 갈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장 좋은 높이를 찾았더니 3.8mm의 문제가 있어서 그만큼을 치아를 다 씌워드린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이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입을 가리지 않고, 왜? 치아가 이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이상 건조하지 않고 생활을 아주 잘 하시게 된,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이런 상태에서 사실 치과에 가시게 되면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리거나 아프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쓰세요,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높이가 손상이 되면 사실은 턱관절 쪽이 안 좋아지면서 건조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와 같이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면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네, 사실 치아 건강에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마취 주사 네네. 때문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안 가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치과 의사도 6개월에 한 번 저도 이 의자에 앉게 되면 제가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케일링을 하는데도. 근데 더더군다나 주사에 대한 공포증은 누구나 다 약간은 있는데 이 마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치과 치료의 난이도, 편한 정도가 틀려지겠죠. 일반적으로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경험하신 거는 주사기를 바로 잇몸에 찌르는 순간 한 번 아프고 네. 또 원장님이 빠른 속도로 주입하면 할수록 부풀어 오르는 압통에 의해서 두 번째로 또 아프시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취 방법을 좀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치료할 부위에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마취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30초가 지난 후 주사기가 아닌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마취가 끝났을 때 오늘 마취한 거 맞나요? 아니면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은 왜 여기는 마취를 안 하죠?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 첫 번째 사진에 어금니 4군데를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거죠. 이분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어금니를 수술할 때는 그럭저럭 그냥 넘어가셨고 두 번째 어금니를 수술하는 시점에서는 마취하는데 조금 불편하구나. 세 번째는 이제 방법을 이분께서 어느 정도 터득하신 거죠. 이 과정 뒤에 이걸 하고 이 과정 뒤에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께서 마취할 때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수술이 끝나고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몸살 감기에 의해서 며칠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금니 수술할 때는 2번이나 약속을 옮길 정도로 마취에 대한 공포가 생기셨던 거고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세 번째에는 가서 마지막 네 번째 어금니 수술을 마쳤는데 지금 이 앞니 쪽을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2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겠죠? 앞니 2개가 부러졌으니까. 근데도 이분께서 나 마취하는 건 정말 싫어. 이래서 그냥 어거지로 생활을 하셨고 근데 문제점은 이 앞니 쪽이 부러지면서 주변 치아들이 이제 1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사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너무 불편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마취를 좀 쉽게 하는 데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에게 앞서서 설명드린 바르는 연고로 먼저 1차 마취를 하고 그 뒤에 주사기가 아닌 무통 마취기로 2차 마취를 하고 3차 수면 상태에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7개의 움직이는 치아와 앞니 2개 부러진 총 9개 치아를 빼고 그날 7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드렸고 이분께서는 두 번째 약속을 한 2달 뒤에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본뜨러 오셨을 때 놀라운 사실이 원장님 저 이제 그냥 의식이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편안한 마취 하니까 이제 공포증이 없어졌어요. 사실 저 어제 올 때 생각보다 잠 설치지 않고 어젯밤에 굉장히 잘 잤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수면 치료 아닌 의식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편안한 마취와 함께 치과 치료를 하셨고 이분께서 이제는 정말 좀만 아파도 치과에 올 때 전날 잠 못 자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증상이나 치료식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물론 이제 다른 치료도 그렇지만 치과 같은 경우는 한 네네. 번에 딱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원 횟수가 참 중요한 네. 것 같은데 조금 치료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여쭤봤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치료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요즘은 임플란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틀니보다는 내가 임플란트를 해서라도 정말 편하게 노후를 보내야겠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앞서서 우리 유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횟수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7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고 또 치아가 한두 개가 아니고 5개, 10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뽑아야 되는 경우라면 하루에 한두 개씩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뽑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또 이가 발치되고 나서 2시간 이상 꺼즈를 꽉 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진통제 먹고 적당히 생활하지 이거 뭐 한 달, 2달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경우가 상당수 계십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의식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뿌리 끝에가 까맣까맣하게 보이는 게 다 염증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연은 아드님, 이분이 80대 후반이다 보니까 60대 중반의 아드님하고 같이 식사하시다가 아버님이 식사가 끝나고 뭔가 약을 드실 때 약 표지를 이렇게 보니까 보약인 줄 알았는데 진통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여쭤본 결과 사실은 한 1년 전에 내가 18개 치아가 남아있는데 16개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혈압도 있고 연세도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3, 4일 또는 일주일 간격씩 최소 2달 이상 뽑아야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거를 참겠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머니에 항시 진통제를 넣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께서 모시고 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의 사진을 가지고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염증은 심했지만 빼고 염증에 대한 약물 처치를 잘 해드린다면 당일날 임플란트 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주무시는 동안 연세 있으시고 혈압이 있으시지만 16개의 치아를 빼고 13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신다면 틀니 아닌 고정식에 의해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89세의 연세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개의 치아를 빼고 1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또 앞니 쪽에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선이 보일 겁니다. 신경치료도 사실 여러 번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연세를 고려했을 때 잘 주무셔 주셨기 때문에 그때 신경치료까지 다 끝내드리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4개월이 지났을 때 윗니 아랫니가 다 회복이 됐고 더 이상 이제 진통제 안 드시고 잘 생활을 하셨고
3년 반이 지나서 최근에 오셨을 때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제가 이제 어르신 너무 건강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만약에 이걸 갖다가 포기하고 진통제도 계속 복용했다면 제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걸요?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분을 보면서 정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함께 하셨습니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찍고 꿰매는 그 절개하지 네네. 않고 이제는 무절개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좀 계속해서 요즘에는 이제 무절개 방식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네. 뭐 특수한 어떤 핀을 이용해서 무절개를 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나한테 오신 분들한테 정말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자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 뼈의 상태를 눈으로 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뼈의 폭이 이만큼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절개를 하는데, 문제는 방송 보시면서 이 턱뼈를 만져보시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에서는 좋은 자리지만 아래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하지 않으면서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분은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5개의 치아가 빠지신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들어서 맨 끝에 치아와 3개가 틀니 고리가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시큰거리는 걸 호소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한 거 봐서 이 시큰거릴 때 빨리 손보지 않으면 치아를 또 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틀니는 이제 그만 장착하는 게 맞겠다 해서 치과를 여러 군데를 방문하셨는데, 일부 몇 곳에서는 우측의 잇몸을 보시면 상당히 두툼하고 좌측을 보면 얇죠. 이 좌측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니 2개하고 맨 끝에 치아하고 5개를 연결해서 크라운 브릿지를 해주고 우측만 심겠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심을 수는 있지만 잇몸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잇몸을 째고 뼈 이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잇몸 변형에 의해서 2달간 기존 틀니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뼈가 완전히 굳고 좋은 뼈가 만들어지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8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완성 시점까지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틀니도 좀 일찍 장착할 수 있고 수술 후에, 그리고 좀 기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신 분이고, 2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핀을 5개를 위치시킨 겁니다. 이 상태에서 CT를 찍는 거고, CT를 찍은 상태가 되면 뼈의 입체적인 구조가 나오고 핀의 뼈 위치에 따른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좋은 자리는 그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고, 일부 자리는 방향을 15도, 20도 틀어서 좋은 자리를 위치시키면, 3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꿰맨 자국 없고 임플란트 뿌리가 5개가 심겨졌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잇몸 변화가 없이 식립이 됐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틀니도 수술 당일날부터 장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하셨고 총 완성 기간도 4달 만에 끝내드렸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이러한 무절개 방식의 특수핀을 이용한 수술법으로 인해서 틀니도 그날부터 장착하고 4달 만에 끝냄으로 인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줄이게 된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 증상이나 치료식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진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니, 37세 청년인데요. 네. 일을 갈아서요. 아, 일을 가는 게 좀 아드님이신가 봐요? 네. 네. 일을 많이 가는데 어떤 또 네.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코 골고 이 갈고. 아, 네. 예. 코 골고 이가라서 아들 사랑 때문에 좀 걱정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아주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앞서서 혹시 시청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이갈이가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치아가 계속 갈려나가면서 이 꽉 물 때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가 낮아지면 이 귀 앞에 1cm 정도 앞에 손을 대고 벌려보시면 움직이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턱관절입니다. 이 관절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3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화 증상이 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마우스피스를 밤마다 좀 장착을 하고 자야 되는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맞춤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 높낮이, 턱관절이 안정된 기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다니시던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 재질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재질이 있고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 있는데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단단한 재질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갈이가 매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곤한 날 저녁에는 반드시 장착을 하는 게 맞고요. 이 이갈이도 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몸이 피곤할 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치 장착에 있어서 선택 기준은 몸이 피곤할 때만 이갈이를 한다면 본인께서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한 그날 저녁에만 장착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매일 가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매일 장치를 좀 장착하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치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치 관리를 3개월이든 6개월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하니까 치과에 가셔서 본 뜨고 한 2, 3일 뒤에 장치 찾으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아마 이갈이, 코골이 2가지 아마 다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춤형 그 일을 갈 때 그 마우스피스라고 네네. 하죠. 딱 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68세고요. 네. 사랑니 2개 하고, 어금니가 이제 썩어서, 금으로 떼웠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좀 통증이 있어서 동네 치과에 갔더니, 이제 안에서 염증이 있어서 그러니, 큰 병원 가서 네. 수술을 해서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큰 병원 간 이유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동네 선생님이 그래서 큰 병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셔서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해서 이제 발치랑 다 이제 뽑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임플란트를 이제 한 개를 해야 되는데 네. 네네. 그것도 동네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큰 병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아직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직 좀 못 치아 가 결정을 혹시 못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좀 뽑은지는 상담해 어느 정도 보실까요? 되셨나요? 지금 2월 달에 했거든요. 뽑았거든요. 혹시 위에 쪽인가요? 아래요, 아래쪽인가요? 아래. 아래요. 왼쪽 아래. 네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셨고요. 네. 그 혹시 치아 뽑는 과정에서 그 큰 병원이라는 곳에서 네.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끊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냥 똑같이 하면서 일을 빼도 된다고 하셨나요? 지금 그 주사를 맞고 지금은 네네. 이제 끈 상태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주사가 몸속에서 그게 좀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돼서 네네. 잘못하면은 좀 예. 안 좋은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네네. 예, 그런데 큰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수술해서 뽑았을 때는 선생님이 그냥 3, 4개월이나 2, 3개월 있다가 그냥 이제 그 틀니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동네 병원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네네. 큰 병원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어머님 네, 혹시 이 뽑고 나서 네. 그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나요? 뭐 금방 아니요, 전혀 그거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통증이, 골다공증 약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네. 임플란트 문제 말고도 치아만 빼도 사실은 이 뼈가 약간 이렇게 썩는 반응이 와서 큰 병원 가시라고 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치아를 뺀 자리가 어떤 염증 반응이 안 온 걸로 봐서는 걱정 안 하시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드시는 골다공증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나 호르몬제 아니면은 칼슘제 이런 성분으로 대체를 좀 해주시면 임플란트에도 도움이 되고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구멍만 내서 식립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아무는데 이게 괴사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제 경험상으로는 골다공증 약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라면 임플란트 수술 문제뿐만 아니라 치아만 빼도 좀 고생하시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으셨던 거 봐서는 주사 맞는 그 성분 자체에 대해서만 임플란트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앞으로 한 3, 4개월만 더 피해 주신다면 아마 임플란트에도 큰 고생 없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한 수술이라도 이게 괜히 큰 병원 가라고 해서 긴장되실 수가 있으니까 수면 상태에서 구멍만 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고 혹시 여러 개의 임플란트라면 나눠서 수술을 두세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잘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이제 상담 전화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끝나가서요. 그런가요? 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봤는데 네네. 평소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한 잇몸 관리와 치과 의사로부터 정기 검진을 함으로써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도와주실 거는
잇몸 어딘가에서 피가 난다면 그 피 나는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과를 방문해서 피 나는 것만 없애줘도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과 앞서서 말씀드린 이를 꽉 무는 구강 악습관만 없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치아로 인한 고통은 없이 생활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번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